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이죠. 오늘 한동훈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야, 초짜다. 뭐 혹은 그런 애를 들여다가 총선을 총괄 지휘시켰다.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폭이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왜라고 했어요. 아니 그 한동훈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51살이에요. 애는 아니지 최소한. 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 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이 준표형 뒷담화 깐 거 다 아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윤석열에게는 호의적입니까? 평소답지 않게. 에이 준표형. 그럼 왠지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뒷담화 깐 게 있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이럴까?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그 윤석열 앞에서 90도로 폴더 인사도 했던 홍준표 아닙니까? 대선 토론회 때 보세요. 얼마나 날석에 윤석열을 몰아세웠습니까? 그런 형님이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을 띄워준다면 아니 윤석열 때문에 개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잘못 있지. 싸가지 없는 거. 그런데 한동훈이 싸가지 없는 것보다 윤석열이가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한 것이 더 큰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나 정말 참. 네, 평안의 강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수익님 말씀처럼 다음 대권을 기웃기웃하는 기회주의자다. 준표 형님, 윤석열이가 형님을 저기 차기에 세울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형님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자, 홍준표 형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막 저 한동훈이를 초짜라느니 그런 애라고 하느니 깜도 안 되는 이라고 하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틈을 더 벌려가지고 윤석열에게 뭔가 신임은 못 받더라도 거부감은 털어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준표 형이 정말 달고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자기 살려고 저러는 거예요. 또한 한동훈은 이대로 죽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에게 아직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홍준표 워딩 전문가예요. 여러분, 홍준표는 이런 심리일 겁니다. 그러나 준표 형님 오판하시는 겁니다. 오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이가 곧 윤석열과는 차별화하면서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 한동훈이가 말했던 것은 정계 은퇴가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한시적 리더십인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계 은퇴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한동훈이가. 예. 준표 형님 너무 머리 굴린다. MZ세대가 그런 거 싫어해요.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돼. 지금 여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도 멘붕이 왔죠. 아니 물론 전에 그 총선 전에는 110석이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막상 110석이 되고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거야. 완전히 이재명 엔진을 단 민주당이 됐단 말이죠. 아니 과거에 110석?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 정도에 그치는 거 같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정치 하수가 보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안에 윤석열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2번 냈죠. 2월에 내고 9월에 냈는데 2월에는 이제 간신히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더 많았어요. 잡아가라고. 아니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체포동의안 찬성이 다수표인 그런 표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겠어요.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우리 당대표 잡아가라 가결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9월에 재차 시도를 했는데 9월에선 통과가 됐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안에 윤석열 끈앞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21대 국회. 근데 22대 국회는 그렇지가 않아. 이 108석이 다 윤석열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들도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오늘 조선일보가 어떤 논지를 폈는 줄 아십니까? 109석이라고 하지만은 9석 정도가 반란표를 찍으면은 윤석열 탄핵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걱정을 들어놓았어요. 지금 여권은 크게 가장 큰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도 21대 국회는 내 편까지 합하면은 150석 이상은 내 뜻을 받아줄 줄 아는 의원들이었거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예. 150석은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포함돼야만 가능한, 최소한 40에서 50석은 더해져야만 가능할 텐데, 그렇게 지금 40에서 50석은 지금 다 윤석열한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해서 그렇게 윤석열 뜻에 발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윤석열한테 뭐 약점 잡혀가지고 야,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 이런 협박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고, 21대 국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런 쭉정이들을 속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수구 부패 언론들이 뭐 친명 공천이라느니 친명 횡재라느니 비명 횡사라느니 이딴 소리로 완전히 그냥 본말을 전도시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21대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0석이 넘는 다수당인 것 같지만은 윤석열이가 150 이상은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십시오. 거의 190석 가까이는 물론 개중에는 잔존하는 수박 낙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재명 리더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또 윤석열 하면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잇몸도 가는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 게다가 더 말할 나위 없는 진보당까지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이제는 150석이 뭡니까? 190석 가까이 윤석열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의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권에서 돌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경원은 작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했다가 용산에 반대로 주저앉았잖아요. 이철규가 와가지고 나경원 보고 드랍하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또 김건희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런 말도 들으셨을 거고요. 자, 지금 나경원 대표 1년 사이에 용산팀이 붙었어요. 용산에서 파견했다 이게 아니라 용산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용산에서 신이 많은 인력과 제휴를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 여러분 나경원 후보의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보면은 동영상 상당히 선수가 붙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팀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당대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이번에 강릉에서 됐죠. 권성동이가 당대표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권성동이를 당대표 시키면 될 일도 안 되지. 윤핵관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굳어져 있는데. 그래서 용산 쪽에서는 권성동이를 국회 부의장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추미애 의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용도로 권성동이를 국회 부의장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된다면 권성동 따위에게 휘둘릴까요? 추미애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한심한 그런 발상입니다. 자, 권영세가 원내대표를 하려고 해요. 권영세.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매불망이었거든요. 권영세가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가 그래도 용산에서 신임이 깊은, 또 용산 지역구 아니에요? 그런 대표적인 친윤 부역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권영세는 그래도 합리적입니다. 대화를 하면. 네. 나쁘지 않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다음 원내대표가 골려먹기 좋은 사람이. 우리는 그럼 누가 원내대표 할까요?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저쪽도 이미 추미애 국회의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재밌어요. 저는 이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에서 막 연설을 한단 말이죠. 그 와중에 또 어떤 문서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이렇게 딱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걸 받고는 그리고 트럼프가 앞에 있는데 이 장면 보고 싶어요. 이 장면. 네, 우리 추미애 국회의장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육선이세요? 와, 육선이야.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오셔가지고 쉬시는 기간이 좀 있긴 했는데 이번에 당선돼서 육선이에요, 육선.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고요. 지금 박병석이니 김진표니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 하나도 효용성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것보다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정말 이번 심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정성호, 조정식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장을 혹시 꿈꾸고 있다면 닥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한 국회의장입니다. 아니 지금 9번이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당했는데 아니 뭐라도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개무시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쪽에서도 추미애 국회의장을 대비하고 있다. 오늘 제가 여권에서 알아본 그런 저쪽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한동훈은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아주 대패를 했고 뭐 사실상 많은 그 평론가나 또 언론인들은 이제 한동훈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통령실도 이번 패배의 큰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정말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고 한동훈이가 용산에 불려갔어. 그 앞에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있단 말이죠. 윤석열, 김건희 보고 한동훈하고 김용민이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동훈하고 김용민 딱 놓고 봤을 때 윤석열, 김건희는 김용민을 고를 거예요. 김용민.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어서 그럴 정도로 한동훈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정치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가능합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향한 좌파들 있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정은 됐잖아. 그 원외긴 하지만 김경률이가 계속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하문경이도 있고 낙선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비례대표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했어요. 한동훈이가. 저쪽에서 그냥 입이 이만큼 튀어나올 정도로 용산의 불만을 자아내면서도 자기 공천을 관철했단 말이죠. 적어도 이번에 당선자들 따지고 보니까 20명 못 된단 말이죠. 기반이 있어 지금. 한동훈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에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챙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대패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곧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국갤럽에서 특히 그러고 있는데 자기 대통령감 누구냐. 한동훈이가 이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많이 프로테이지가 내려가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1등이다? 그러면 당대표 도전하지. 누가 그래도 이재명하고 맞설 때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동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한동훈은 도전할 겁니다. 도전할 거예요. 자, 오늘 여권 상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의 고 스톱은 고 할 거냐 스톱할 거냐는 곧 나오게 될 한국갤럽 대권 주자 여론조사 아마 한국갤럽만이 아니라 유시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폭격 맞은 여권 한동훈 당대표 출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국구에서 당선인을 배출했어요. 호남, 대전에서, 제주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국민의힘. 여기를 전국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TK, 강원도. 강원도도 사실 민주당 후보 나왔죠. 당선이 됐죠.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당선자가 몇 안 되지만 하여간 나왔고요. 예. 근데 여권은 지금 대전, 호남, 제주에서 한 석도 내지 못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전국 정당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고요. 일단 지금 윤석열이 선을 그었던 나경원, 안철수가 이제 약진하게 되면서 내부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거리를 둘 그런 리더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은 작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하고 이제 차별화하기로 작심했다고 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뭐 이렇게 총선 결과를 보니까 뭐 윤석열에게 협력했다간 나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나 나경원도 굳이 윤석열하고 보조를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다음에 우리 공천 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거 내내 그 리스크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있죠. 수많은 그 공직, 공기업 혹은 뭐 공공기관장 이런 거. 사실 여당일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보고 너 나가라. 탈당해라. 혹은 뭐 출당을 시킨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용산과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은데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다면 똑같이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소수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겠지만 윤석열이가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한다든지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선을 그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 윤석열이야 이제 3년만 더 하면은 영업이 끝나지만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영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윤석열의 이 말도 안 되는 당무 개입 그리고 엉망진창인 국정운영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선을 그어야지.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도 참 복잡할 겁니다. 셈법이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를 놓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복잡할 거고요. 네. 그래요. 폭격 맞은 여권 이야기 해봤습니다.